자, 우리 교재 329페이지부터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를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번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16번까지 연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17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을 보실까요? 17번 보시면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하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이 확인되었다 하는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끝날 때 16번에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라는 그런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10월 16일 일반전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반전표 입력에서 10월 16일 거 한번 보실까요? 10월 16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예금에 200만 원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 차변 증가시켰고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되었을 때는 이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래서 요 가수금이 이제 내용이 밝혀졌다 하는 것이 여기에 17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7일 날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날짜를 17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의 가수, 네, 가수금이죠.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0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고요. 엔터. 4번 대변에 자 180만원은 안동상사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거로 확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회수가 되면은 대변에 기입해 가지고 외상매출금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구분을 했고, 자 108번 외상매출금은 108이에요. 108번. 자, 거래처는 안동상사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됩니다. 102번 입력되죠. 자, 적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그러신 다음에 180만원 입력해 주시고, 자 엔터 치면 또 줄이 바뀌죠. 또 한번 대변 하신 다음에 자 20만원은 계약금이었습니다.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죠. 여러분 개정 과목이 뭐죠? 부채? 예,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259 선수금이고요. 선수금 부채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죠. 102 되겠네요. 안동상사에서 받은 거니까 코드도 102 똑같습니다. 자, 대변에다가 20만원 입력하시면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까요? 삼성카드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 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찾았고요. 카드 사용금액 이것이 이제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카드 사용금액은 계정 과목이 뭐죠? 예, 미지급금이었습니다. 미지급금이었다 이거죠. 거래처는 삼성카드. 예. 그래서 이제 미지급금이 부채를 우리가 의무를 이행한 거잖아요. 자동이체 시켰으니까 여러분 이 부채를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차변에 기입해야죠. 예. 왜냐면 부채는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면 부채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예요. 그래서 이건 차변에 미지급금이 가야 되는 것이고, 보통예금은 여러분 자산인 거 아시잖아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죠. 이체되었으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이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8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에 미지로 입력하시고 미지급금 253 거래처는 카드사 삼성카드를 코드로 입력하셔야 돼요. 99601입니다. 자, 적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150만 원이네요. 1500 플러스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대변은 103 보통예금이죠.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코드에다 서울 입력하시고 98001에서 엔터 합니다. 그리고 엔터로 쭉 가신 다음에 대변에다가 1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치시는 거죠.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거래처 코드 정확히 넣어야 되고요. 보통예금도 서울은행 거래처 코드 정확히 넣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차변에 뭘 놓고 대변에 뭐 놓느냐.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카드 대금을 우리가 이체시켰다. 그러면 카드 대금 부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은 자산이거든요. 감소했죠.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로 보실까요? 19번 문제는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는 거죠. 자, 복사기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업무용 복사기를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사기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비품이죠. 자, 비품을 오늘 샀으므로 자산 증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산 증가는 어디에 가요? 예, 차변에 가는 요소죠. 그래서 비품 차변이 되겠고요. 카드 결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미지급금.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9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 3번 비품 방향키로 쭉 가신 다음에 300만 원 3 플러스 엔터 대변 미지급금 삼성카드 99601 코드 꼭 넣어야 돼요. 미지급금에서 대변에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실제로 시험에 문제를 낸다면 비품 복사기 30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문제를 낼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복사기를 살 때 이 매입세액 발생하잖아요. 3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입세액이 30만 원 가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기를 카드로 샀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복사기 판매한 대리점에서 발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가 간이과세자일 리는 없단 말입니다. 일반 과세자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이건 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분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 하더라도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무슨 분계가 하나 안 됐을까요? 부가세 분계가 하나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부가세 분계 만약에 공급가액이 300만 원이고 부가세가 30만 원이라고 해보아요. 그러면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부가세는 분계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뭘로 만들어지죠?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 3일 패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분계할 때 아마 혼합 분계했을 거란 말이에요. 카드로 샀으니까. 혼합 분계하면은 차변만 자동으로 분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3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상품을 비품으로 바꾼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변은 여러분이 입력해야 돼.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입력해. 아, 카드로 산 거니까 카드 분계했겠네요. 4번. 예, 카드 분계하면 미지급금 분계 자동으로 돼요. 예, 자동으로 되고 거기 상품만 비품으로 바꾸면 돼요. 네. 아무튼 지금의 요 분계는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가 제외된 분계니까 여러분이 부가세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공부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있다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0만 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300만 원이 아니고 330만 원이 되겠죠. 부가세 포함한 것이 카드 결제도 일어났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됐겠죠? 아니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 원이다. 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300만 원일 때 여기서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은 어떻게 될까? 네, 영수증이 그렇게 돼 있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합계 금액만 있고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을 모른다 그러면은 나누기 1.1을 딱 해요. 예, 그러면은 나누기 1.1을 하면 지금 이 숫자가 나왔거든요. 2,727,272 이게 공급가액이에요. 예, 합계를 1.1로 나누면 그게 공급가액이 돼요. 공급가액이 되고 여기에 10%를 더하면 300만 원이 되게끔 돼 있죠. 여기에 10%를 더하면 3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볼 때 뭐 1.1로 나눠 가지고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네요. 합계 금액은 아는데 공급가액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누기 1.1.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합계라는 것은 공급가액의 110%가 합계거든요. 공급가액이 100, 거기에 10%가 부가세.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1하면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 셈이에요. 자, 그래서 19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랬어요. 네. 자, 그러면 출금전표를 작성해 볼까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러면 출금전표 쓰면 편하죠. 자, 날짜 20일로 바꾸시고 9분에다가 1번 하십니다. 1번. 네. 자, 취득세. 네, 취득세. 자, 출금이니까 대변에는 현금인데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네. 자, 계지숙님. 네. 네, 어디 계신가요? 아, 거기 계시는군. 네, 취득세. 네, 개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취득세는 차변. 네, 네, 차변에 개정 과목 뭘로 할까요? 대변에 현금이고 취득세 35만 원 트럭을 사고 취득세 35만 원 납부했거든요. 그 개정 과목 뭘로 하실까요? 네, 맞아요. 차량 운반구가 돼야 돼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할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에요. 재산세라든가 뭐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렇게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들은 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바로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그러니까 보유하면서 내는 등록세도 있어요. 그 등록세 말고 취득과 관련할 때. 그래서 요건 취득세이기 때문에요. 세금이지만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취득세 막상 여러분 처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거의 절반이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맞아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웠는데 잘 시험 보는다는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방향키로 쭉. 이럴 때는 이제 적요에다가 취득세라는 거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네, 2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2번 차량 취득세 현금 지급 이런 적요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현금 이렇습니다. 또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찾았고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되죠. 프로그램. 김선비님,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무형자산에 있었는데 계정 과목이. 프로그램. 자, 윈도우, 엑셀, 또 이런 판매관리 프로그램, 생산관리 프로그램, 구매관리 프로그램, 인사관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계정 과목이 없을까? 검색해 보면 돼요. 프로.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뭐라고도 하지? 소프트웨어라고도 하지. 그러면 소프 검색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면요, 이것저것 생각나는 단어를 넣어서 찾아보다 보면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를 차변에 넣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니까.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입니다. 자, 21일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소프 240번 방향키로 쭉 가서 4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에 서울은행 보통을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대변 금액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소프트웨어 자산 증가. 무형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당좌자산의 감소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네, 토지, 건물 지을 토지를 샀어요.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어요. 우리 회사가 국민은행에서 수표를 받아다가 우리 회사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하고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수표로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수표로는 땅값을 지급했고 현금 지급한 것은 중개사 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 여러분 찾았죠? 토지 찾았을 것이고요. 당좌수표가 계정 과목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현금 찾았어요. 네. 현금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얼마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김숙현님. 네, 토지를 얼마로 인식하실까요? 자,
그렇네요. 3천만 원에다가 50만 원, 60만 원 다 더해야 돼. 예, 그래서 3,11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는요, 김숙현님, 요거 당좌수표는 개정가금이 뭔지 아시죠? 예, 당좌 예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가 3,11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국민은행이 3천만 원에 현금이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네, 자 입력할까요? 10월 22일 3번 차변에 토지가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도 그냥 지나가시고 3,11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예, 이건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예, 은행이니까. 국민은행. $3,000만 원. 대변에 이제 현금이 1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토지, 예, 유형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당좌예금, 예, 당좌자산의 감소죠. 대변의 현금, 예, 당좌자산 감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당좌자산은 감소하고 유형자산이 증가해서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업의 유동성에는 변화가 있지만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유동성은 나빠졌다. 네. 하지만 자산 총액에 변화는 없으므로 네, 자산의 유출은 없어요. 자산이 어디로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동성은 나빠졌어요. 3,100만 원, 110만 원만큼. 왜냐하면 유동자산이 줄었어요. 유동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유동성이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 것이 유동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이 높아야, 많아야 유동 비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 대손처리 시점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자,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어요. 예, 대손이. 기업이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예상을 해가지고 지난해 결산 때 무엇을 하느냐면요.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미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3일 날 200만 원을 또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비용 처리를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 결산 때 예상해가지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처리를 이미 작년 결산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걸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 또 대손 상각비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이거 부채였거든요. 아니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잖아요. 이걸 이제 차감을 하지 말아야죠. 네. 충당금을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충당금을 정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손이 발생한 날짜, 확정된 날짜가 10월 23일이니까 합계 잔액상표를 10월 23일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수함표 여기에도 있고요. 결산에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같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10월 23일을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으므로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얼마 남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5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네요. 50만 원밖에. 대손 예상을 너무 작게 했구나. 지난해에 우리가 아마 이 나약 상사가 파산이 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50만 원밖에 설정해 놓은 게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해 50만 원은 비용 처리했으니까 50만 원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150은 올해 비용 처리해야죠. 그 비용 처리 개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입니다. 네, 아시겠죠? 왜 50만 원은 비용 처리 안 하는지 아시겠죠? 결산 때 우리가 하는 그 작업이 있잖아요. 대손 예상액에 대해서 그 해에 바로 비용 처리해버려요. 네. 그래서 50만 원 요거는 작년에 비용 처리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15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날짜를 23일로 바꾸세요. 일반 전표로 오셨어요? 일반 전표로 오셔가지고 23일로 바꾸세요.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108번.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가는 거예요. 예, 회수했을 때도 대변, 못 받게 되어도 대변. 예, 그래서 외상매출 대변이 외상매출금입니다. 거래처는 나약. 네. 나약 상사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저교에는 대손 발생이라는 저교 여기 저교를 한번 써본다면은 파산으로 대손 처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실무에서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적절하겠죠. 파산으로 대손 처리한다. 그리고 대변에 입력을 합니다. 2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쳐서 줄 바꾼 다음에 차변. 차변에 아까 50만 원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자, 대손 충당금은 채권마다 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돼 코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설정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108번 외상매출금 코드 그 다음 코드가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찾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서 대손 충당금 찾지 마시고 굉장히 많잖아요. 109, 111, 113, 115, 117 굉장히 많죠.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그냥 찾지 마시고 108에다가 1을 더해서 109 바로 입력하는 게 현명해요. 검색하지 마시고 109 이렇게. 자, 방향키로 쭉 가거나 엔터로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50만원 상계하고 나머지 이제 150만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3번 차변에 대손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대손 상각비를 찾아야 돼요. 대손 상각비 쭉 내려가 보세요. 800번대를 찾아야 됩니다. 대손 상각비 835.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그래서 835.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엔터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여기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만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코드와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서 그 텍스트가 복사가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이건 코드를 입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고 여기 외상매출금
이런 것만 거래처 코드 빼먹지 않아야 된다. 네,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좀 해본 지가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건데 오늘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4번을 한번 해봅시다.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여기도 대손이 발생했네요.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빌려준 돈, 단기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다. 이 회사가 또 파산이 나가지고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대여금이라는 개념 과목 찾았는데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단기대여금. 그래서 아까 합계전액시산표 열어놨잖아요. 그걸로 가보세요. 뭐 날짜는 뭐 23일로 보나 24일이나 하루 차이니까 뭐 똑같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24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대여금 당좌자산에 대한 개념 과목이니까 여기에 있어요. 당좌자산 안에. 그런데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 없죠. 아까 외상매출금 밑에는 대손충당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금방 상계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잔액은 이제 없어졌어요. 잔액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있었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50만원 잔액이 조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단기대여금은 아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그냥 단기의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대여금, 대여금이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회사는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신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신발 판매와 관련된 판매활동, 관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판매관리비로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건 뭐냐? 그거는 말하자면 투자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이 대손상각비가 있느냐? 없어요. 개념 과목이. 영업의 비용으로 쓰는 대손상각비와 똑같이 쓰는 개념 과목이 뭐가 있냐면은 기타의, 앞에 기타의 이렇게 들어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외 비용 개념 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기타의 대손상각비. 앞에서 아마 연습을 해본 기억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처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손상각비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바드러움이라든가 이런 매출 채권에 관련된 대손, 그게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고. 매출 채권이 아니고 일반 채권, 대여금, 빌려준 돈,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못 받게 되었다. 그런 것은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영업 외적인 대손을 처리하는 비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기타의 대손. 뒤에는 똑같지만 앞에 기타가 들어간다. 기타. 그래서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오늘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니까 대변의 단기대여금, 부실상사,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합시다. 일반전표에 10월 24일 대변의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부실 상사, 네. 그리고 저교에다가는 이제 파산으로 대손 처리라고 써야 되겠죠. 파산.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변에다가 차변이 3번. 기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타 들어가는 게 꽤 여러 개 있네요. 그 중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934. 여러분 비용 중에서 900번대 비용이 영업 외에 해당이 돼요. 네, 영업 외 비용. 자,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 네,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겠고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 언제 쓰는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가보면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현금으로 받았다. 예. 자, 개정 과목 2개 다 나왔네요. 임대료, 현금. 그렇죠. 임대료와 현금. 자, 현금을 받은 거니까 입금전표죠. 네, 입금전표. 그러니까 차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이 뭐예요? 임대료입니다. 자, 입력해 보세요. 자, 10월 25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이제 구분해서 2번 하면 입금이 되죠. 대변에 가는 개정 과목이 임대료 904. 저교에 만약에 여러분이 꼭 넣고 싶다 그러면 10월 임대료 이렇게 타자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5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입금전표 밑에 분계 내용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김혜선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김혜선님이 안 나오셨어요. 박소희님도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박소희님. 요거 거리의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네. 차변의 현금 그러면은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 증가. 네. 자산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자산 증가죠. 자, 임대료가 뭐죠? 수익. 네, 수익.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자, 수익을 대변에 기입했으니까 수익 증가라고 해도 되고요. 예, 뭐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는 발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증가도 맞는 얘기예요. 수익 증가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발생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25만 원 당기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FAT 1급의 이론 문제 중에 보면은요, 이제 보기를 1, 2, 3, 4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5번 했잖아요. 예. 임대료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써놓고 또 이 뭐를 어떻게 했다. 이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보기 4개를 써놔요. 써놓고 위에서 질문하기를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를 찾아라. 1, 2, 3, 4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느냐? 내용을 딱 분개해 봤을 때
수익과 비용이 없는 거를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수익과 비용 개념 과목이 없는 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아, 임대료가 지금 수익이단 말이에요. 예,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죠. 예, 만약에 종업원에 야근식 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보기가 나왔다. 야근식 때 복리후생비다. 여러분 알잖아요. 비용이 발생했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비용이 나오거나 수익이 나오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럼 어떤 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보기로 나올 수 있느냐? 아까 거 같은 거.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예, 이런 보기가 하나 딱 있다고 봐요.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아, 현금 감소.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했든 감소했든. 자, 또 반대 개념 과목. 취득세니까 차량 운반 구조. 이거 자산 증가. 영향 없어요. 바로 그런 거래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예요.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취득세를 갖다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답을 또 엉뚱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려면은 바로 우리가 분개하면서 이것이 수익의 발생인지 비용의 발생인지 아니면 자산끼리 증가하고 감소한 것인지 이 거래의 결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해석이 되어야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할까요?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내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인식하고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요. 실수를 안 하니까 알고 일을 한다는 거죠. 알고. 네. 자, 그러면 이제 26번을 볼까요? 26번. 네, 처음으로 타개정 대체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26번.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타개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품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을 가지고 판매하지 않고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거래처에 선물로 주거나 또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타개정 대체 거래라고 한다. 상품이라는 것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매출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지금 26번이 딱 그거네요. 자, 국제 구호단체의 판매용 상품 이거를 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로 회계 처리해야 될지 이걸로 회계 처리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타개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세요 그랬어요. 원가로. 네. 다만 부가세가 있을 때는 부가세는 시가에 대한 부가세를 반영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이었다면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일반 전표에서의 분계를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상품은 10월 26일 날 기부했는데 바로 엊그제 예를 들면 10월 21일 날이나 24일 날이나 이때 매입한 거라고, 이 신발을 그때 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월 26일 그 전 며칠 날 최근에 매입한 거라면은요.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 8, 9월 거래는 10월 달에 이제 9월 말로 마감해 가지고 10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10월 25일 날 매입한 신발은 어떻게 돼요? 내년 1월 25일 날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품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해도 됩니다. 네. 일반 전표에.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1월 달에 신고할 때 요거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받을 거다라고 하면 아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를 정리분계를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부가세는 없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상품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비용 발생은 차변. 그러니까 기부금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고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가는 거죠. 자, 입력해 볼까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대변 상품 146번 100만원 차변에 기부금 933번 100만원.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입력을.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타개정 대체 거래는 꼭 무엇인가를 하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타개정 대체 거래는 우리가 그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나왔었거든요. 타개정 대체 거래는 무엇을 해라. 근데 지금 뭔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안 했어요. 박은경님, 박은경님, 우리가 지금 뭐를 안 했죠, 제가? 그렇죠. 적요번호 8번을 안 넣었어요.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기부금에다 하는 게 아니고 상품의 요 적요 여기 있죠. 상품의 적요 코드 넣는 곳. 여기에 보면은요, 빨간 글씨로 8번에 타개정으로 대체액이라는 적요가 있어요. 그것을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상품의 적요에다가 8번 엔터 이렇게. 이걸 빠뜨리면 또 이 문제는 틀리게끔 되어 있어요. 타개정 대체 거래는 해당 재고자산의 적요에다가 8번이라는 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 8번이라는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적요는 여러분 점수에 득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거래는 적요에 코드를 넣지 않으면 점수에 영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꼭 넣어야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는 거다. 알고 계시고 원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을 보죠.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한 거예요. 농협에서 이자를 받은 줄 알았더니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농협에 빌린, 농협에서 돈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오늘 아마 매달 이자를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달 이자 12만 원을 우리 법인이 납부를 하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원천징수했어요. 은행에다가 원천징수해서 2만 원 떼고 1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이 말입니다. 은행에 이자 납부한 거예요. 네. 자, 개정 과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통예금은 그대로 보통예금입니다. 자, 이체시켰으니까 여러분 보통예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대변.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자니까 이자에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밖에 없어요. 이자에는. 자, 요 이자는 지금 이자 수익입니까? 이자 비용입니까? 예,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자, 비용 발생한 거죠?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예요? 대변 요소예요? 예, 차변 요소. 자, 차변의 이자 비용이 12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이제 요 2만 원을 뭘로 할 것이냐? 자, 법인이 원천 징수한다. 뭐하고 같냐면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겠어요? 예수금. 예수금. 예. 이것도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부채가 됩니다. 부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대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 법인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건 법인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했다. 그러면 그건 다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급여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보험료 원천징수하는 거 그거 다 예수금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지금은 뭐예요?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서 우리 법인이 원천징수했어요. 예수금이다 이거죠. 자,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농협에 예금을 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이자 12만 원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이겠죠. 그때는. 그런데 2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를 떼고 아니죠. 세금을 공제하고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천징수를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한 거고 은행으로부터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했으면 법인이 당한 거죠.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 당했을 때는 개정 과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선납세금 기억하시네요. 그건 선납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까다로운 문제로 선납세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다 하면 벌써 선납세금 문제 내려고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예.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오늘 만기가 되어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만 원을 수령하는데 원천징수 세금 2만 원 공제한 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때 그 2만 원은 선납세금.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것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네. 선납세금은 자산이고 지금 이 예수금은 부채고 그래요. 원천징수 하면 우리가 부채가 되고 우리가 당하면 자산이 된다. 바로 비용 처리를 안 해요. 그게 나중에 결산 때 가면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결산 분기에서 여러분 3일 패션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결산할 때 법인세 부분에서 그 설명이 잠깐 나왔어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수동분계로 법인세로 대체하고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 뒤에서 혹시 기출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10월 27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의 이자 비용 931. 자,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만원 입력하고요. 대변 4번 대변의 예수금 2만원. 예수금도 그냥 쭉 넘어가셔도 돼요. 2만원. 또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코드에 서울은행 보통 넣고 10만원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손 위원님 어디 계시죠? 손 위원님 결석인가봐요. 송소영님. 네, 송소영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은 이거는 자,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얼마가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12만원이 감소했겠죠? 제가 이제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12만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12만원 영향이 있는 거예요. 12만원 영향. 어떤 영향? 감소 영향.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맞죠? 자,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요 27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쉴까요?